무신들이 정변, 즉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변을 처음 기획한 것은요, 왕의 곁을 지키고 있던 호위군, 결룡군이었습니다. 정변을 처음 기획한 이 결룡군, 이 안에는요, 이의방과 이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들의 이 처우에 불만을 품은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죠. 자, 하지만 이 하급 지휘관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킬 만큼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정변을 지휘할 고위 무신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리고 찾아간 인물은요, 정삼품 상장군의 아들 우학유. 그는요, 굉장히 신념이 곱고 뜻이 큰 무신이었습니다. 장군, 함께 정변을 일으키시죠. 라는 이 이의방과 이고의 말에 우학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공들의 뜻이 크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길, 무관이 문관에게 굴욕을 당한 지 오래되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문관이 해를 당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니 삼가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무신이 문신에게 굴욕당해서 아버지 때부터 분한 마음은 있다. 그런데 문신들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무신들이 더 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자, 이의방과 이고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아마 정변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이 두 사람은요, 정변에 힘을 보탤 인물을 찾습니다. 다시 함께 일으킬 누구? 바로 문인들에게 정말 이를 갈도록 오랜 원한이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바로 정중부. 네. 자, 이때는요, 수염 사건 아시죠? 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이 사건, 그 굴욕을 겪은 지 26년 지난 후였습니다. 이 정중부는요, 무신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인 정삼품 상장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방, 이고와 함께 정중부, 이 세 사람이 처음 만난 날도요, 의종 24년 1170년 4월 연회날이었습니다. 또 연애? 예.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부어라 마셔라. 예. 왕은 뭐 측근 문신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 호위하고 있었던 이 무신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은밀히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문신들은 득이양양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로하니 이걸 어찌 참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무신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힘든데 문신들 저렇게 먹고 떠들고 배불리 먹고 있으니 분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중부의 머릿속에 정말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 정중부는요, 그래서 이의방, 이고와 함께 나라를 뒤집을 정변을 준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4개월 후인 1170년 8월, 드디어 정변을 준비하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의종이요, 연회를 즐기기 위해 이 궁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들이 후에는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보현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찰이기도 했는데 고려 왕들이 자주 행차해서 머물기도 했던 장소였고요. 의종 역시 몇 번이고 거처로 사용한 적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들이를 이 호위하는 것은요. 적은 수의 호위 부대와 무신 그리고 이 정변을 꾸민 왕의 호위군 누구? 결령군. 결령군이었으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정변을 일으키기에 절호의 찬스였던 겁니다. 이 계획대로요. 왕은 나들이를 끝낸 이후 보현원으로 향했고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도 왕을 호위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이요. 가마를 멈추라. 직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요. 우와. 의종은요. 이 무신들에게 예정에 없던 무예 행사를 제의합니다. 어이? 갑자기? 네, 바로 오병수바키라는 무예입니다. 네, 우리 일각에 있는 우리 도현 씨, 네. 오병수바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수박. 수박도. 어. 수박도가 이제 우리나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술 중에 하나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 수박도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 관련된 아니 건가? 비슷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수박도. 역시 이쪽은 정말 전문가 많네. 이 오병수바키는요, 바로 이 맨손으로 무술을 겨루는 격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왕이 오병수바키를 한번 해보라라고 이 행사를 주최한 겁니다. 이 오병수바키에서 실력을 뽐내면 관직을 받거나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종도 안 거야.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 행사를 열어가지고 잘하는 이 무신들 좀 승진도 좀 시켜주고 무신들의 좀 노고를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병수바퀴 준비! 아야! 아 이게 어쩌면 지금의 종합격투기처럼 격투기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수바키 시합 중 이 늙은 대장군 이소은과 한 장수가 맞붙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때려? 아, 첫 장면. 기억하시죠? 야위고 좀 힘이 약했던 이소은이 겨루다 힘이 부족해지니까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이 왕의 측근 문신 한뢰, 이 한뢰라는 인물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서 그 노장 이소홍의 뺨을 때린 거예요. 아하.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홍은요 계단 아래로 구르기까지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치욕스러운데. 당시 이소홍의 지휘는요 종 3품 대장군이었고요. 한뢰는 종 5품 문신이었습니다. 지위도 한참 낮고요. 나이도 한참 어린 문신이 대장군의 뺨을 때린 상황이에요.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왕과 신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뺨을 맞은 이소홍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비웃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문신이 무신의 뺨을 때린 이 상황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달려왔던 모든 이야기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장면이. 지금 정중부 이의방 이고 지금 보현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정중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뭐 시한폭탄 이제 터지는 맞아. 그거죠.
진짜 이거는 뭐 칼을 안 뽑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뺨을 탁 맞으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 이놈! 이 소음은 비록 무신이나 관직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때 함께 정변을 약속했던 이고가 정중부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이고의 손은요 칼집에 꽂힌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 자 이제 정중부가 눈 찡긋만 하면 그냥 칼을 뽑고 문신들을 베어버리겠다는 그 의지가 충만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고의 의도를 파악한 정중부. 자 이때 정중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정변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정중부요. 제가 이제 이거예요. 지금 했어. 정중부. 자 지금 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 지금 정중부한테 사인 보냈습니다. 자 이때 정중부는 지금 해? 지금 해 이게 뭐예요? 지금 뽑아. 이거 지금 뽑으면 돼. 나도 지금 뽑으면 어떻게 해? 아 일단 내가 물어보자. 뽑아. 하나 둘 셋 하면 뽑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 뽑아? 먼저 뽑아야지. 왜 안 뽑아? 먼저 뽑아. 야 예원 씨 혹시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넣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은 아직이다.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예원 씨 정답.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눈짓을 보내면서 그만둬라 이렇게 합니다. 당장 들고 일어나려던 이고를 막아선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들고 일어섰을 것 같은데 왜 참은 거죠? 그 당시에 의종이 행차를 한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나누었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왕이 여기까지 행차를 해왔는데 보현원이죠. 개경에서 더 멀리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정변을 일으키자. 그래서 원래 약속한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설계를 해왔는데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확실히 상장군 답네요. 진짜 대박이다. 이 그러니까. 캄다운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와. 결국 무신들의 그 분노, 막 이 칼집에 이 손을 꽉 쥐면서 이 분노를 가득 안고 왕의 행차는 최종 목적지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상황을 모르는 왕은요 유유히 보현원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이 보현원에 들어가자 바로 그 순간 정변을 일으키기로 약속된 무신들이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오, 그리고요 저항할 새도 없이 측근 문신들을 그냥 베어버립니다.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팍 터지는 그런 순간 한국사에서 손꼽히는 중대한 사건 무신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이날이요 바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100여 년의 역사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 처음에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관모를 벗고요 이 오른쪽 어깨 쪽을 드러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편은 다 우리 편이 된 거예요.
관모 벗고 오른쪽 어깨 쪽 드러내는 사람 다 우리 편이에요.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은 모조리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변에 불씨를 지핀 뺨을 때린 사람 누구? 한뇌. 한회. 한뇌. 너무 당황했겠죠? 네. 자, 이 한뇌는요. 환관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왕의 침상 밑에 숨습니다.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이 무신들은요. 한뇌를 끌어낸 후 칼을 휘둘러 죽입니다. 정말 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 그렇다면 사건의 원흉 한뢰를 죽인 후 무신들의 분노 가라앉았을까요? 더 있지 않아요? 할례 같은 분들이 더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당연히 본격적인 대사륙이 시작됩니다. 보현을 접수한 정중부, 용감하고 날랜 군인들을 뽑아서요. 이의방 이고와 함께 개경에 궁궐로 보냅니다. 궁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궐에 도착한 이의방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신정변을 단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명령. 모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도 문신이면 베어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말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긴 세월 동안 쌓인 분노가 너무 진짜 참았어. 느껴져요. 보여요. 아무리 지금 몇 명을 이렇게 죽였어도 계속 이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계속 끌어오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이 씨를 말리겠다는 결심으로 이 무신들은요. 궁궐 안에 숙직하던 문신들을 가차없이 죽여나갑니다. 너무 끔찍해요. 군인들이 죽인 문신의 수는 기록에 따르면 50여 명. 그러나 이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것. 이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들이 이 문신들을 죽이고 이 궁을 완전히 제압하고 난 후 정중부는 이제 왕과 함께 궁으로 돌아옵니다. 와, 네. 왕과 함께 같이 네. 왕의 왕은 반응이 지금 와. 어떨까? 아, 뭐 거의 왕이. 달달달 떨고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궁궐에 도착한 다음 날 정중부에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궁궐에서 문신과 환관이 정중부 암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 정변 세력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던 정중부는요, 뭐 사실 이 무신정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암살당하면 아마 이 정변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이대로 끝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미리 이 환관들의 계획을 정중부에게 몰래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기운 걸 그러네. 이 분위기를 안 거예요. 그쵸. 자,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난 정중부는요, 이 계획에 가담한 문신 10여 명과 환관 10여 명을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변 4일째 되는 날, 아예 왕을 멀리 거제도로 추방합니다. 거제도? 이 멀리 떨어진 이 바다로 막힌 섬에 왕을 가두고 왕이 다시는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한 겁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의 중심에 서게 된 무신. 극적인 순간이다 보니까 이 시험 출제위원들도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큰매슴의 별의별 문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공개합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보현원으로 행차하는 길 오문 앞 왕의 명으로 수바퀴를 행하던 중 대장군 이송이 상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자 문신할례가 이송을 막았습니다. 할례, 이소용의 뺨을 때리며 대장군이란 자가 어찌 병사 한 명을 이기지 못하느냐. 이송, 뺨을 맞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똑같아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건 보통 시험 나올 때 1번에 그냥 쉽게 주는 문제.
그냥 주는 문제. 몸 풀라고 주는 문제. 거저주는 문제다. 뭐 이거 나도 이거 한번 해봐. 이번 제가 할까요? 네, 정답은 예. 3번 아닐까요? 유도단 정답. 정확히 맞췄어요. 야, 일단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요. 일단 이 당시에 왕이 의종인지를 몰라요. 게다가 의종이 거제도로 추방됐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답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답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현 씨는 지금 허허. 이거 저희끼리만 할까요? 그러면? 우리만 잘하게? 네, 카메라 안 되겠다. 우리만 알아야 되니까. 400점 맞아. 네네네. 다 100점 맞겠어. 자, 이제 왕자가 비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됐을까요? 궁금해요. 자, 이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함께 인종의 셋째 아들을 새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바로 고려 제19대 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째 아들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무신들이 이렇게 따르는 중구나. 정종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안 됐는지 궁금하고. 고려 시대에는 왕이 되는 사람들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왕건 가계를 보면은 왕건의 할아버지가 서해의 영왕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후손들은 용손, 용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죠. 그 신하였던 사람들이 왕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예. 어쩔 수 없네요. 그 왕은 그건 아니지. 이제 이런 어떤 의식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정변은 이제 막을 내린 걸까요? 아니, 정중부 상장군께서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걸 잊은 거예요.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김돈중. 그렇죠. 아직 살아 있어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나는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자, 사실 이 보현원에 김돈중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변 상황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워낙 빠른 거예요, 김돈중이. 느낌 이상해. 뭐야 이거? 얘들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감지한 상태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만큼 이 정중부의 원한 매우 깊습니다. 찾아야죠. 김돈중에게요 큰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를 합니다. 아하. 결국요 현상금이 탐났던 김돈중의 하인이 밀고 합니다. 결국 무신정변의 성공과 함께 정중부의 오랜 원한도 그제야 풀린 거죠.